자, 여기 보세요. 현금 계정이 큰 걸로 평균시키면 1,500 이렇게 되고, 나가는 게 500, 600이잖아요. 600 쓰시니까 900만큼 잔액이 남잖아요. 900만큼 잔액이 계정계산은 잔액이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차변 잔액이죠. 차변 잔액이기 때문에 차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기 2월 이렇게 해줍니다. 12월 31일 날. 다음 해의 첫날짜 정기 2월 900 이게 적어줍니다. 차변 대변 동시에 900 해주면 요 차기 2월은 계정계산 잔액으로 이용자의 보고서 재무상태표에 보고됩니다. 요거 정기 2월은 다음 회계연도에 요 현금이 예를 들면 여기에 제로에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에 900 남았잖아요. 그럼 다음 회계는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 날 현금이 900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얼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때 마찬가지 차기 2월 정기 2월 하는 거죠. 차기 2월은 계정계산한 잔액이므로 보고서에 가고, 정기 2월은 다음 회계연도 계정계산할 때 현금 계정계산할 때 1월 1일 날 900원 있는 상태에서 증가하면 여기 적고 감소하면 여기 적고 계정계산하면 또 얼마다 이래가 넘어가는 거죠. 계정계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품은 해야 되겠어요. 이건 합계할 게 없으니까 12월 31일 날 차기 2월 남은 게 증가한 게 200원 감소한 게 없으니까 차기 2월 200 남았다 보고하고, 다음 회계연도는 1월 1일 날 비품 샀는 게 200 있다 이런 상태에서 더 사면 플러스, 팔면은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은 증가했는 게 1100 따라서 계정계산하면 1000 돼야 되니까 차변에 12월 31일 날 차기 2월 1100 이렇게 되고, 1월 1일 날 정기 2월 자본금은 1100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시산표를 마지막 단계에 2월 시산표를 만듭니다. 2월 시산표를 만든다. 2월 시산표가 뭐냐? 차기 2월을 전부 모은 겁니다. 그럼 차기 2월 모으면은 현금이 차기 2월 얼마입니까? 900이죠. 어디 잔액입니까? 차변 잔액입니다. 차변 잔액이기 때문에 차변에 보고해야 됩니다. 비품 차기 2월 얼마? 대변에 표시되어 있죠. 왜? 차변이 대변보다 크기 때문에 차변 잔액입니다. 200. 그 다음에 대변은 자본금밖에 없죠. 자본금 계정 계산하면 1100 차기 2월 1100. 그러면 예를 들면 기업 실질 관점에서 1100 같아져야죠. 그러면은 이게 2월 시산표. 자, 이거를 보고서식으로 쓰면은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는 무슨 회사 1월 1일부터 10일 30일까지인데 이는 시점에 재무상태니까 현금 12월 31일 상태에서 현금 900 있고 비품 200 갖고 있다. 출자한도는 자본금이 1000인데 100만큼 벌었다. 따라서 당기순 1000배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게 재무상태. 그러고 손익계산서는 이걸 가지고 요게 손익계산서로 바꿔줘야 되겠고, 무슨 회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은 이거, 비용은 이거, 당기순이익 이렇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총계정 원장에서 요걸 뽑아가지고 요약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든다요. 손익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보고서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고 요거는 뭡니까? 왜일까? 이거는 2월 시산표죠. 2월 시산표. 차기율 전문문이니까. 그걸 보고서식으로 한 거 이게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예를 들면은 보고서가 뭡니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주는 거죠. 회계기간을 끊어서 회계할 때 끊는 시점에서 보고서, 그 기간 동안의 성과 이걸 보고해둘라. 그러면 너가 회사 안 가보고 내가 너가 회사에 대한 이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필요한 정보가 뭐냐 하는 게 저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 출자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자산, 부채, 자본, 어느 시점에 재무 상태. 수익과 비용, 현금으로 특정하지 말라는 거죠. 현금 유입과 유출, 그거는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으로 발생 시점에서 해라. 그래서 보고서에 만들은 거면 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저러니까 어떻게 만들 거냐. 계정계산을 통해서 만든다. 그러면 저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경제활동을 뽑아라. 그게 거래다는 거죠. 거래가 뭐냐. 기업의 보고서에 이용자의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왜? 이사일정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화장실 가고 친구하고 잡담하는 거 보고할 필요가 없다. 보고하는 건 영향을 미치는 것만 뽑는 거 거래고. 그거는 반드시 저기에 보고해야 됩니다. 영향을 미치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영향을 분석해야 됩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거래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을 분석하니까 이중성이다. 자체. 그것을 얼마만큼 차변과 대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분석한 게 분계라는 거죠. 분계. 왜 분계해야 됩니까? 이래 나가지고 계정계산이 안 되죠.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어디에 얼마 영향을 미치느냐 분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계정계산 못하죠. 종류별로 계정계산 단위별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정기다. 정기가 뭡니까? 분계한 것을 계정계산 별로 증가와 감소로 보내는 거죠. 왜 분계를 이렇게 했습니까? 자산은 증가할 때, 거래가 증가 일어날 때마다 차변에, 감소하면 대변에. 부채, 자본, 수익은 증가하면 대변에, 감소하면 차변에. 보내준다는 거죠. 거래에서. 거래 자체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 보내가지고 종류별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먼저 성과를 계산해야 되니까 수익 비용을 모아가 보니까 성과가 계산됐고, 성과는 자본에 반영하니까 자본에 반영했고, 그래서 남은 것 자산, 부채, 자본만 남았고 그것을 계정계산회가 12월, 30일 어떻게 되느냐 보고해야 되니까 결산을 했죠. 결산을 해보니까 차기월, 결산하는 마감하는 방법은 차기월, 정기월 해서 영미식 마감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차기월은 이용자에게 보고되는 금액으로 가고 정기월은 다음 회계연도 계정계산은 준비가 끝나는 거죠. 한 회계만 5분 회계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회계연도 또 보고서 계속 내야 되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산이라는 게 결산이 뭐냐? 결산은 결국은 계정계산한 결과를 잔액을 뽑아내서 보고서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계정계산할 준비를 해주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 계정계산 해가지고 원래 보고서 만드는 것만 아니고 다음 회계연도 계정계산 계속 기업의 공연을 찍기 위해서 계정계산 준비해주는 그죠? 그래서 절차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2월 시산표 손익계정을 만들고 손익계정 잔액을 자본에 반영해서 증가냐 감소냐 장부 마감해주고 이거 만들어주면 이게 만들어지니까 결산의 전 과정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어디서 하느냐? 전산에서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딱 돌리가 전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느냐? 분계를 해야 됩니다. 분계는 지금 모내주는 거죠. 분계는 전산이 모내줍니다. 클릭해야 됩니다. 차변이 뭐냐? 금액은 나타나는데 차변은 뭐 계정 과목 이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것만 클릭 딱 하면 자동으로 분계 정기 결산해서 보고서 딱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회계 배우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프로세스를 기억해 놓으면 쉽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수작업을 전부 했기 때문에 예비 절차에서 이 시산표를 먼저 만듭니다. 시산표를 만듭니다. 이걸 왜 만들어주느냐? 계정 계산을 할 때 계정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많다 이러면은 이 분계했는 걸 정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 했는 걸 두 번 하고 뭐 빼먹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총계정 원장에 이 분계했는 것을 정기했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걸 가지고 계정 계산해도 되느냐 하는 거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시산표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하면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의 모든 계정을 그냥 합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현금 보세요. 현금은 차변에 1,500이잖아요. 계정계산하기 전에 1,500이고 대변에는 600이잖아요. 현금이 1,500이고 대변에는 600입니다. 600.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요게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 이 차변이고 대변이고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전산회계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자꾸 약해졌죠.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문제를 풀거나 뭐 이런 거 시험 내기 위해서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사실 그렇게 필요 없어요. 감사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 뭐 그죠? 그래 정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차변 합계 이게 현금 계정을 모든 총 계정 원장의 모든 계정을 합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현금 계정을 합하잖아요. 현금 계정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이렇게 이제 잔액은 잔액이고. 자, 그러면은 남은 게 비품 계정은 차변이 200밖에 없죠. 대변에 제로죠. 비품 계정은 계정 과목이 중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저거는 위에 있죠. 대변은 제로잖아요. 그럼 자본금은 1000. 차변에 제로였죠. 결산하기 전에 말입니다. 급여는 200이잖아요. 잔액은 감소는 없고 매출 500. 그 다음에 임차료 100. 광고 선전비 200. 이렇게 되죠. 회계에서는 밑에 겹줄을 끊는데 이 겹줄은 합한다는 거죠. 합하는 거. 그러면 이게 2100이 되죠. 2100. 이것도 2100입니다. 그리고 잔액 이거는 합계 시산표입니다. 합계란 차변 합계, 대변 합계에만 있으면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라 하면 잔액란만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것만 있습니다. 차변 잔액, 대변 잔액 이렇게. 이게 다 있으면은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되는 거죠. 잔액은 뭐냐 하면은 현금 계정을 여러분 보세요. 현금 계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변에 1500, 대변에 600 이렇게 되잖아요.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가계결산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계정계산 잔액, 이게 차변 잔액이죠. 그리고 차변이 이렇게 가는 거죠. 대변은 제로거든요. 200 마이너스 비품은 비품 계정이 이거잖아요. 차변이 200 마이너스 대변은 차변 정도예요. 자본금은 이 자본금 계정이라 생각하면 급여 계정을 이렇게 옮겨 놨잖아요. 매출 계정을 이렇게 옮겨 놨잖아요. 임차료 계정을 옮겨 놨죠. 광고 선전비 계정요. 그래 총 계정 원장의 모든 계정을 합한 거예요. 그죠? 합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위에 게 재무상태표, 밑에 여기 손익계산서. 그죠? 요거 끊어가지고 손익계정을 만드는 거죠. 이거죠. 요 위에 요거 끊어보니까 대변에 수익이 500 잘라져 나왔고 이게 400 달렸죠. 비용은 400 떨어졌잖아요. 지금 2100 일치하는 상태에서 이걸 끊어보면 위에 게 일치 안 되죠. 일치되려면 자본에 여기 100을 보태주면 돼요. 100을 보태주면 위에 게 일치하죠. 그게 뭡니까? 이월 시산비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산표를 왜 만드느냐. 거래, 이게 많잖아요. 그거를 계정계산하기 위해서 총계정을 옮기는데 제대로 옮겨졌는가? 실수를 해가 2번 올리기나 빼먹지는 않았는가? 그래 해버리면은 계정계산해서 보고서 만들어 틀리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합계 시산표를 만듭니다. 증명을 뭐로 합니까? 대차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죠? 대차가 일치하면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대변과 차변이 평균한다, 일치한다. 기업 실체 공견이 달성된다. 그러면은 다음 본 절차에 넘어가도 좋다. 오케이 사인인 거죠. 오케이 사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틀린다.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정기, 분계, 역으로 가봐야 되죠. 역으로 가서 찾아내야 되죠. 이게 스스로 자기가 회계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작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에서는. 그게 자금작용이 왜 가능합니까? 기업 실체 공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우연하게도 분계했는 것을 전기할 때 차변, 대변 똑같이 빼먹어버렸다. 그러면 대차변에 영향을 안 주면 이 시산표 일치합니다. 그런 거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죠. 그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우연하게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같은 급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대차 평균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발견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금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회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검증도 가능하고 회계가 논리가 앞뒤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요 기본 컨셉으로 가지고 이제 회계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어떤 방법은 이제 이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물건 사와가 파는 게 없습니다. 거래에서 보면 수익, 서비스 제공하고 수익 발생하고 비용만 발생하잖아요. 근데 복잡하면 거래가 많아집니다. 돈을 차에 박은 문제, 물건 사고 팔고 뭐 이런 문제, 비용도 여러 가지 발생하고 수익도 여러 종류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게 거래 수만 많았지. 이 거래가 결산 과정이 결산 절차가 사이클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단순히 시켜가지고 프로세스만 이해를 해놓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이 그런 거죠.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상기업은 쉽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은 쉽습니다. 상기업이 문제죠. 상기업은 상품을 사고 그걸 진열해가 광고하고 포장해서 파는 겁니다. 상품 사고 파는 거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원가 개념이나 매출 원가란 팔 때 어떻게 분계하느냐, 언제 하느냐 하는 그게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여기는 없지만 두 번째 예비 절차의 수정 분계입니다. 회계가 뭔가 틀릴 때 이 거래는 눈에 보이는 거래잖아요. 실제 거래가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뭐 이렇게 증거가 남는데 증거가 안 남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가상각입니다. 건물을 사용했는데 건물이 낡았다든가 뭐 비품을 샀는데 비품이 예를 들면은 뭐 소모품 같은 게 있잖아요. 소모품은 사용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게 사놨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짓게 하면 나타나지만 안 그러면 안 나타나는 거죠. 또 뭐 상품 사놨는데 창고에서 해놨는데 없어졌다거나 있어도 뭐 팔 수 없는 물건이 돼버렸다든가 훼손됐다든가 이러면은 그 상품의 그 가치가 달라지죠. 이용자에게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값이 안 나가는 걸 값이 많이 나는 것처럼 표현하면은 허위 회계죠. 그걸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가치를 정보 전달해야 하는 회계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실거래상에 나타나는 거래를 분계 정기해 가지고는 기업의 올바른 성과를 계산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또 파악해서 수정, 틀린 거 이런 것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수정입니다. 수정 분계가 회계에서 어렵습니다. 세무회계에서 세무조정이 입금 상환입, 불산입, 뭐 송금 산입, 불산입 마찬가지 그게 어렵듯이 그 개념만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정 분계하고 정산표도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정산표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프로세스냐. 이거는 뭐 한 번만 설명하면 쉽게 되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제조기업을 하는 걸로 해서 완전한 사이클 수정 붕괴가 있고 이걸 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제조기업 현금 흐름표 이런 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마치겠습니다.